미국 상원이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를 위한 임시 예산안 추진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단기 유동성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나스닥 선물지수가 1%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틀 뒤 하원에서 타결에 성공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마켓워치 첫 소식 김종학 뉴욕 특파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학 특파원, 이 상원에서 극적으로 이 절차 표결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현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지 시간 월요일 자정을 막 넘긴 시간인데 1시간 전 미 상원에서 가까스로 정부 재개에 필요한 임시 예산안 논의를 위해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미 정부 예산안 논의에 완전히 반대하면서 토론조차 막아왔던 민주당의 필리버스터가 이번에 협상 테이블로 다시 중단되고 돌아온 겁니다. 미 상원은 현재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으로 예산안 논의를 위한 60개의 찬성표를 얻기가 그동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반대표를 40개로 누르고 첫 관문을 통과한 겁니다. 이날 존 듀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부터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폭스뉴스 등에 밝히면서 사안이 급격히 바뀌어 왔습니다. 당초 오늘까지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봤던 기존 예측과 달리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반대에도 공화당 안을 수용하기로 한 겁니다. 합의안은 농무부 등 일부 부처는 내년 9월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1년치 본 예산을 통과시키고 나머지 부처는 내년 1월 30일까지 임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셧다운 기간 해고된 연방 공무원의 복직과 밀린 급여 지급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에는 민주당이 지난 40일간 요구했던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 즉 오바마 케어 예산은 빠졌습니다. 10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은 오는 12월 중순까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안에 대해서 상원에서 표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대가로 이번 정부 재개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예산안의 기존 건강보험 예산을 지키겠다고 나서면서 셧다운이 시작돼 왔는데 사실상 민주당이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졌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네, 공화당이 아니고 민주당 중도파 일부가 돌아섰다라는 점이 의외인데 이들이 당 지도부 반대를 무릅쓰고 합의에 나선 건 어째서입니까? 네, 미 연방정부 폐쇄를 불사하면서 오바마 케어를 지키려던 것이 민주당의 계산이었는데 이게 꼬였습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실익도 줄고 명분도 이를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번 오바마 케어로 지키려던 계층, 즉 저소득층에게 그동안 무료로 식료품을 지급하는 스냅이라는 제도, 즉 푸드 스탬프가 있었는데 전격 중단된 것이 이번 사태에 영향을 크게 줬습니다. 미 대법원이 푸드 스탬프를 통한 전액 보조금 지급에 제동을 걸었고 행정부가 즉각 각 주의 지급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당장 생계조차 어려워지는 계층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미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고는 있지만 일부 의료기금을 활용해서 1년간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을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자라고 제시를 하면서 협상에 물꼬를 텄습니다. 또 미국의 경제 상황도 양당에게는 모두 큰 압박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달 말이면 우리나라 추석과 같은 명절, 즉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이에 앞서 미 전국 공항이 마비될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오늘 아침 방송을 통해서 이번 셧다운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의회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셧다운이 점점 악화하면서 이번 4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기존 전망의 절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특히 미 공항에 근무하는 관제사, 검색 요원이 줄어들면서 항공 여행객뿐 아니라 화물 운송이 느려지고 있는데 연말 소비 대목이 공급 부족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더해졌습니다. 네, 분위기가 전환이 됐지만 당장 셧다운이 해제된 상황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자정부터 해제 절차가 시작된 것이지 셧다운이 완전히 종료되는 건 아닙니다. 상원에서 1차 관문인 절차 투표를 간신히 60표로 통과시켰습니다만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돌려보내서 수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현재 또 하원은 휴회 기간인데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의원들에게 48시간 내 복귀하라는 통지를 내려야 하고 또 공화당 내 강경파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여전히 하원 지도부가 법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서 합의 과정에 며칠간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일단
이 시장 분위기는 한시름 놨다는 반응이긴 합니다. 이 셧다운에 경제 지표가 더디게 나오면서 당장 연준의 통화 정책부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다음 달 FOMC를 앞두고 최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겠습니다. 네, 시장은 당장 안도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이어지는 것이 바로 경제 지표입니다. 당초 지난주 금요일이 미국의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나와야 하는 날이지만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기업 설문이나 자료 수집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발표가 또 미뤄졌습니다. 이번 주에 만일 정부 기능이 재개되더라도 미 노동통계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를 예정된 일정에 내놓을 수는 없게 됩니다. 연준 위원들은 이 때문에 지난주까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계속해서 내놨습니다. 필립 제퍼슨 부의장은 지표가 없다면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연준의 매파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엔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가 일부 자산 매입 재개 신호를 밝혔는데 이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단기 금융시장의 자금 경색을 풀어줘야 하는 조치에 가깝습니다. 현재 시장이 과열되면서 기관들은 인프라나 사모펀드 등의 자금이 쏠리고 있고 주식시장으로 흘러드는 투기 자금들로 인해서 초단기 자금이 막히고 있는데 이걸 임시로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역대 최장기간 셧다운에 따른 미국 경제 둔화 그리고 이러한 고용 악화 정도가 확인되어야 시장의 불안을 완전히 덜어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